자, 인사 나눕시다. 안녕하세요. 지금 나와 있는 문제는 실제는 약간 상급 문제만 모아가지고 낸 거거든요. 기출되어 있는 것 중에 우리 시험 말고 다른 시험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기죽지 말라고요. 많은 기대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건 아니니까. 근데 요건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설명 안 들으면 찾아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요거 듣고 가시면 돼요.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1번 한번 봐볼래요? 1번 하고 들어와 있는 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실제는 이게. 자, 여기 보면 자, 1번에 한번 봐볼게요. 다음 중 법률 행위가 유효인 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효인 거 그러는데 그냥 보면 너무 쉽게 보여요. 이게 쉽게 보이는데 어려워요. 이게 이런 것들이 실제는 원래 법률 행위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확정이 특정이에요. 그럼 여기 보니까 특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할 수 없는 물건이에요. 특정이 안 된다. 특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팔 건지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는 거야.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특정되지 않는다. 확정할 수 없다. 그럼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는 건물이 매도되는데 계약 체결 전이라는 거 보인가요? 전에 전부가 소실됐어요.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이건 원시적 불능이에요. 그럼 원시적 불능이니까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이건 무효가 되죠. 원시적 불능은 무효.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가 포락됐다는 말 보이잖아요. 포락은 바닷가에 있는 토지가 그 민물 썰물에 의해서 물에 잠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원상복구가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모르고 매도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잘 보면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데도 그 토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요 문구가 뭘 것 같아요? 요게요. 요게 원시적 불능이에요. 이거 똑같이 원시적 불능이 된 거예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뭐가 된 거예요? 포락된 거죠. 이건 답은 예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매매 계약 체결 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답이에요. 이건 뭐가 되죠?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이거든요. 그럼 이 정답은 4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 다음에 5번에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후에 병대리인이 정의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이라는 거 보인가요? 적극가담 몇 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이 된 거죠. 당연히 뭐가 돼요? 무효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된 거죠.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예요.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뭐가 있어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게 지금 4개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거든요. 그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지금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지금은 유동적 뭐가 돼요? 유효였어요. 그럼 유동적 유효가 되는데 이 유동적 유효가 뭐 하면 되죠? 이 친구가 나눠가지고 취소를 하면 소급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여기서 추인을 해요. 이렇게 추인을 하게 되면 뭐가 돼? 이제 확정적 유효로 바뀌어요. 확정적 유효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여기 유동적 유효였는데 얘는 뭐가 된 거예요?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거라고 추인하면 그럼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추인이 된 거니까.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요게. 자,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원칙은 뭘로 가요? 전부가 무효죠.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 그렇습니다. 다만 얘는 의무 규정이에요. 의무 규정이다는 거. 요걸 좀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의무 규정이다라고 하는 거. 자, 비진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됐어요. 비진은 언제 무효가 되죠? 상할수 무효잖아요. 상할수 무효인데 무효임을 당사자가 알고 추인을 했어요. 그럼 뭘로 가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이건 무효행위 추인이죠. 새로운 법률행위. 자,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더라도 이 전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종료가 되기 전이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법정 대리는 성년자가 되지 않더라도 추인할 수 있는데 요 4번이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자, 5번에 무효인 가등기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할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할 때는 다른 법률행위로 효력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무효인 법률행위가 뭐냐면 A가 있어요. A란 계약이 있는데 이 A란 계약이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스몰 A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입니다. 다른 법률행위가 스몰 a입니다. 스몰 a로서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스몰 a 계약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면 a로는 무효인데 이걸 뭘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몰 a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효인 행위를 무효 행위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스몰 a로 전환시키겠다. 이게 전환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게 백사조죠. 불공정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적용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5번은 조문이에요. 그대로 조문을 긁어다가 시험에 낸 거예요. 무효행위 전환 138조를 요걸 갖다가 138조인데 그대로 낸 건데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아주 중요한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이 5개 모두 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알고 갈 지문들이에요. 정답은 4번인 거고요. 자, 세 번째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오시면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수 없어요. 무효행위 추인이 되려면 강행법규, 그 다음에 103조, 그 다음에 104조는 해당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안 돼야 돼요. 강행법규, 103조, 104조는 추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무효행위 추인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강박입니다. 강박을 이후로 취소한 법률행위는 취소가 됐죠. 그렇죠? 강박으로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틀린 건데 자 다시 해볼게요.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그 다음에 강박이에요. 이게 지금 취소 사유거든요. 그럼 이 취소 사유는 지금 현재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입니다. 유효. 그래서 이걸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지금 취소를 하지 않았으면 이 친구들은 유동적 뭐라고 했어요? 유효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추인하겠다. 추인하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확정적 뭘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어요. 그럼 유동적 유효였던 애가 이젠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근데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은 이 친구들은 뭐가 돼요? 이젠 취소가 돼버렸어요.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된 거죠.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된 거예요? 이제
확정적 뭘로 바꾸죠? 무효가 된 거죠. 소급 무효, 취소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 확정적 무효가 된 상태에서는 이 형태로 갈 수는 없어요. 이미 취소가 돼버렸으니까. 그럼 이제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139조 무효행위 뭘로 가야 돼요? 추인의 형태로 가야 돼요. 무효행위 추인의 형태로 가서 뭘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법률행위다라고 하는 거 있죠. 새로운 법률행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아직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적 유효였던 것을 추인하게 되면 확정 유효로 바뀌는 것이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취소가 돼버리면 이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된 상태에서는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되어 있죠. 139조 무효행위 추인을 적용해 가지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강박으로 뭐가 됐어요?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된 거죠. 확정적 무효가 됐지만 뭘 적용해요? 무효행위 추인이란 걸 적용해서 뭘로 갈 수 있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추인할 수 없다 그러면 X가 된 겁니다. 무효행위 추인을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예요. 이거 중요하죠. 이것도 우리 시험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권리자인 본인이 이를 추인했어요. 그러면 소급하여 뭐가 될 수 있어요? 유효한 처분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갑이 을에게 지금 대리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갑을 얘가 팔았던 거예요. 매매를 이렇게. 그럼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이 매매 계약이 마음에 든 거죠. 이걸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진정한 소유자가 추인을 해버리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인 걸로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권 대리라고 하는 거 있죠. 무권 대리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예요.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입니다.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법정 대리인이 한 추인도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10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이 됩니다. 취소권 행사 기간이 뭐라고 했어요? 주, 3, 한 10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고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인데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도달되면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울 때 추사만 10년을 꼭 애와놔야 돼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옳은 거 틀린 거를 묻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기본적으로 그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안 받는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거라고. 그렇죠?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당연히 지금은 무효가 되죠. 근데 나중에 뭘 받으면 돼요?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허가를 받으면 소급 유효가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 매매가 무효인데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매매가 무효니까 당연히 그 채무 이행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채무 이행이다. 요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채무 이행 자체가. 왜? 매매가 무효인데 채무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집을 아니 여기는 토지겠죠. 토지를 이행해달라고 하거나 대금을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건요. 매매가 무효니까. 근데 매매가 무효이더라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으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계약금 반환은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계약금을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허가를 받으면 소급 유효가 되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약금 해제는 되나요 안 되나요? 해약금 해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부자 포기하거나 수령자 배액 상환해서 해제할 수는 있고요. 네 번째로는 만약에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도 착오라든지 또는 사기라든지 강박으로 이건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이건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이 세 가지 채무를 이행 청구할 수는 없다. 매매가 무효니까. 근데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근데 해약금 해제는 된다 안 된다? 돼요.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 상환하고 그럼 착오 사기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거 외워놔야 됩니다. 올해 시험에 나온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이더라도 뭐는 있어요? 얘들은 협력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협력 의무.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의무는 있습니다. 그럼 협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손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협력을 안 하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요걸 좀 체크해 놓으시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적, 그럼 유효는 언제 되는 거예요? 확정 유효가 언제 돼요? 확정 유효는 첫 번째는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지정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 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지정이 돼야 안 돼요. 재지정이 안 되면 이때는 확정적 유효가 돼요. 확정적 유효가. 그럼 언제 확정 무효가 되는 거예요? 확정 무효는 언제 되는 거예요? 확정 무효는 첫 번째는 불허가가 떨어지면 되겠죠. 불허가 떨어지면 확정 무효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잠탈이나 그 다음에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잠탈, 배제, 이것도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지 조건이었는데 정지 조건이 불성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것도 확정 무효고, 네 번째는 쌍방 모두가 야 우리 허가 받지 말자고 명백히 하는 거예요. 명백히 약정했다 그러면 얘도 확정 무효가 돼요. 그러면 유동적 무효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요겁니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협력 의무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 이렇게 네 개가 꼭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어요. 이미 다 정리해가지고 체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걸 적을 필요는 없는데, 다 있는데 이게 안 봐서 그러지 책에는 다 있어요. 내용 자체가. 자, 여기 한번 보면 이제 봐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인데 허가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지금 허가를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뭐라고 돼 있어요? 확정적으로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어요. 그럼 확정 무효가 언제 된 거예요? 확정 무효는 불허가, 잠탈, 배제, 정지 조건, 불성취, 명백히 할 때 이 네 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귀책 사유 있는 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귀책 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건요. 여긴 지금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는 거죠. 틀린 거가 된 겁니다. 주장할 수 없다 했으니까. 요게 2번에 지정 해제가 됐어요. 그럼 지정 해제가 됐다는 건 당연히 뭘로 바뀐 거예요?
확정적 유효로 바뀐 거죠. 확정적 유효는 언제 바뀌는 거예요? 방금 썼던 것처럼 허가, 지정해제, 그다음 재지정이 안 될 때 확정 유효로 바뀌는 겁니다. 세 가지가. 그 다음에 여기 나왔네. 재지정을 하지 않았다. 재지정 보이인가요? 재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뭘로 바뀌는 거예요? 확정적 유효로 바뀝니다. 확정적 유효 이렇게요. 그럼 네 번째 허가를 받으면이라고 돼 있거든요. 허가를 받으면 이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므로 허가를 받으면 소급 유효예요. 그럼 허가 후에는 새로운 매매 계약서를 체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유동적 무효였던 것을 허가를 받으면 계약서를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급 유효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새로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가 있었거나 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당연히 허가를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허가 없이 계약을 바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굳이 뭐 착오, 사기,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걸 허가 받은 다음에 취소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허가 받기가 엄청 어려운데 그냥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취소를 해가지고 확정적 무효화 시키는 게 나은 거지 허가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자, 그래서 정답은 그냥 1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귀책 사유 있는 자도 그냥 무효를 주장하면 돼요. 근데 답이 지금 1번은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지만 2, 3, 4, 5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대체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자, 확정적 유효인 걸 찾으래요. 확정적 유효가 누구겠어요? 확정적 유효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불허가는 뭐예요? 이건요. 확정적 무효죠. 그 다음에 여기 배제, 잠탈이 나오면 무조건 확정적 무효입니다. 배제, 잠탈. 또 여기 명백히 보인가요? 쌍방이 우리 허가 받지 말자고 명백히 합의한 거죠. 이것도 무효가 되고 정지 조건 동그라미 불성취가 된 겁니다. 정지 조건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당연히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지정해제 보인가요? 지정해제가 됐습니다. 그럼 지정해제가 됐다면 당연히 뭘로 가는 거예요? 확정무효 이렇게 확정유효제는요. 허가를 받은 경우 지정해제된 경우 그 다음에 재지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지정이 안 되는 경우는 확정유효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5번이 정답이죠. 이것들은요. 자, 6번에 오시면 지금 이 내용을 풀려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네 가지를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지금 내가 이 문제를 6번을 틀렸다 그러면 이걸 안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안 외우고 계시니까 이 문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여기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옳은 걸 찾으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읽을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옳은 건지 틀린 것만 찾으면 돼요. 그럼 1번에 자, 협력을 안 해요. 협력 이행 청구를 했어. 협력을 안 한대. 그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옳은 거래 이건. 그죠? 협력을 하지 않으면 소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근데 해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건. 두 번째, 자 여기 의리 매매 대금 제공 없이 갑에게 허가 협력을 구해요. 자 지금 생각해보세요. 매매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효예요. 매매가 무효면 매매 대금을 줄 필요가 있나요? 등기를 줄 필요 있나요? 없죠. 그럼 매매 대금을 제공할 이유가 없지. 매매가 지금 무효인데. 근데 협력은 해야죠. 협력해가지고 허가를 받으면 그때 매매 대금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되거든. 그렇죠? 그럼 여기 보니까 허가를 구할 경우 갑은 허가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러냐면 아니 매매 대금을 줘야지 내가 협력하겠습니다. 말이 안 맞지.
매매가 지금 무효인데 무슨 매매대금 달라고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달라고 해요. 지금 매매가 무효인데. 그럼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 의무해서 갑과 을이 허가를 받으면 그때 매매대금 달라고 하고 그때 가서 대금 달라고 하고 등기 달라고 하지. 지금 이 문구 이해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은 토지를 주거나 대금을 이걸 안 준다고, 이걸 안 주고 서로 협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이건. 근데 지금 매매대금을 안 준다고 해서 야, 나 협력 못 해. 그러면 안 되지. 지금 등기, 토지나 대금을 주지 않아요. 왜? 매매가 무효인데 왜 토지 달라고 하고 등기, 매매대금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없어요. 협력을 해야지. 없다. 협력해가지고 허가를 받으려고 해야지. 나 돈 안 주니까, 너 돈 안 주니까 나 협력 못 하겠다. 안 된다고, 그게. 매매가 무효니까. 그럼 당연히 틀린 거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1천만 원 100을 반환하고 해약에 의한 해제 돼야 안 돼요? 되죠? 유동적 무효에서도 교부자 포기, 수령자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요건 옳은 정답이 된 겁니다. 그럼 기억 디귿만 들어가면 되겠네. 하나 더 읽어야 되네. 미음은 하나. 그죠? 이게 두 번째 봐요. 세 번째. 토지거래 협력 의무를 불이행했어요. 협력을 안 했다고. 그럼 소송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그럼 여기 뭘 물어봐요? 해지할 수는 없으며 뭐는 된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틀렸네.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아니지. 허가를 받으면 아까 소급 유효가 되니까 소급 유효가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비읍 매매계약이 있은 이후에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해제가 돼버렸어요. 지정해제. 그럼 당연히 뭐가 돼요? 확정적 유효로 바뀌지. 여전히 유동적 무효 상태다. 그럼 안 되죠. 여기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당연히 X가 됩니다. 이거 X가 되는데, 이것도 X가 되고요. X고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답인데, 이 여섯 번째를 해석하려면 이 노란색 지금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4개만 외우면 답이 찾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만약에 6번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 노란색을 지금 안 외우고 있는 거라고 지금요. 이걸 반드시 외워야 돼요. 올해 이 유동적 무효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정답률이 너무 낮아서 꼭 좀 체크해 놓으세요. 거의 못 푼 것 같아요, 이건. 자, 7번 똑같아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 보이신가요? 그럼 옳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틀린 거예요. 허가를 안 받았을 거니까 당연히 틀린 거거든요. 중간에 읽을 필요 없어요. 이걸 왜 읽어요? 당연히 허가를 받으면 물어보지 않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면 유효인데 왜 물어봐요? 다툼이 없는데 법이. 자, 첫 번째 보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도 등기 안 넘겨줘요. 왜? 매매가 무효니까. 매매가 지금 무효인데 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냐고. 당연히 안 해주지. 매매가 무효니까.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을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매매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 자체가 없거든. 채무가 불이행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해지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번에 갑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 유동적 무효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을에게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해약금 해제. 없다 했으니까 X가 되고 있다라고 고쳐놔야 돼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해약금 해제는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 상태에서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자, 을이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어차피 우리가 허가를 받을 거니까 미리 소유권을 이전해 주세요. 야, 어차피 나하고 결혼할 건데 당신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 내 앞으로 넘겨주지? 줘요, 안 줘요? 지금 그와 같은 거거든, 이게. 당연히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당연히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권리가 나오면 안 된다고. 이런 권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옳은 거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만약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을이 허가 요건을 갖춘 사람 명의를 도용했네. 명의를 도용했다는 건 뭐예요? 잠탈이지. 이건 잠탈이에요, 잠탈. 잠탈하거나 이건 배제입니다, 배제. 그럼 잠탈 배제는요, 그냥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얘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이 없었으니까. 자, 갑이 5번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협력 의무를 안 하죠.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첫 번째 뭐 한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두 번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했으니까 옳은 정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어요. 자, 8번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오늘 올해 조심하세요. 진짜 유동적 무효는 길어요. 문제가 길지만 키워드가 요거예요. 올해 나올 수 있다고 거의 90%예요, 이게.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지금 요 스타일이 아주 잘 나와요. 지금 무효 취소할 때. 옳지 않는 것 1번 의사 무능력자는 무효 사유죠. 무효 사유입니다. 만취자, 만취자입니다.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이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효행위 추인은 강행법규 103조, 104조는 안 되지만,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비진이 있죠, 비진이. 비진은 상할수가 되면 뭐가 돼요? 상할수가 되면 무효죠. 그럼 통정허위 표시 있잖아요. 통정허위 표시. 이것도 무효죠.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 행위도 뭐가 돼요? 전부 다 무효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무효행위, 추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다만, 항상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다음에만 돼요. 그래서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추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도 취소 사유가 소멸된 다음에만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척기간 취소권 행사 기간이 몇 년이에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그다음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10년이거든요. 도가 여부는 뭘로 가요?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시험 조심하세요. 이게 31회 때인가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요게. 그래서 꼭 좀 체크해 놓으세요. 작년에 그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은 기출이 됐어요. 이 도가 여부가 아직 안 나온 거지. 요거. 자, 미성년자 보이시죠?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되어야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 맞죠? 추인은 뭐라고 했어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됩니다.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돼요. 그럼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는 있어도 추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미성년자 나오죠? 미성년자는 취소는 돼야 안 돼요? 돼요. 단독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추인은 돼야 안 돼요? 추인은 안 됩니다. 반드시 성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하나의 계약일지라도 가분성이 뭐야? 분할 가능성. 분할 가능성이 있고 또 뭐가 있었죠? 가정적 의사. 분할 가능성,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일부를 취소할 수도 있고요. 이게 무효 사유였다면 일부를 뭐 할 수도 있다? 무효로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애울 때는 분가 애우세요. 분가. 그래서 분할 가능성이 있고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일부 취소도 할 수 있고요. 일부 무효도 됩니다. 그래서 가분성이 있고 일부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자 무효인 행위를 추인했어요. 그럼 무효행위 추인하면 어디로 가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죠.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행위. 그럼 새로운 법률행위니까 여기 소급하여 그럼 돼 안 돼요? 안 돼요.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추인한 때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다루는 거예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소급하여가 틀려요. 이거 잘 나와요. 엄청 잘 나와요. 요거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그러면 X가 됩니다. 지금 8번 지문 있잖아요. 전혀 버릴 게 없어요. 최소한 내가 이걸 낼 때도 지문이 이건 지금 여러분들 지문을 내가 그렇게 안 냅니다. 저는 혹시 기출문제를 오해하고 풀면 안 돼요. 제가 이 기출문제를 낼 때 한 문제씩 긁어다가 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 문제를 기출문제를 긁어다가 내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게 지문 1번부터 5번이 다 섞인 거예요. 기출 지문이. 기출문제 가면 시중에 많은데 그거 긁어다 내봐야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지문 하나하나가 최소한 3번, 4번씩 나온 지문들이야. 그걸 모아서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전체 지문을 따로따로 기출이 됐다 하더라도 전체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버릴 게 없다고 이건. 답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요. 전부 다. 자, 5번 아시겠죠? 버리면 이 문제 진짜 좋은 문제들인데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답만 날랑 외우면 안 된다고요. 이게 답만 외워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 학생들이 이걸 그냥 안 풀고 집에 가서 풀어본다고. 답만 체크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이건 설명을 들어야지 중요하지 이게. 설명을. 문제풀이가 설명을 안 들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봐도 듣는 게 중요해요. 자, 9번에 보면 갑소유 토지에다가 을이 사기에 의해서 자, 갑이 토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누가 사기친 거예요, 지금? 을이 사기쳤어요. 그럼 사기는 취소 사유죠. 그럼 취소권자가 누가 되는 거야? 갑이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1번에 사기 사실을 안 갑이에요. 사기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이때부터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가. 왜냐하면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안 날로부터 추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 이게 취소 원인이 소멸한 거니까. 근데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거야. 지금 누가 청구한 거예요? 취소권자가 야 이거 내가 사기 당했는데 취소할 수 있는데 내가 돈 줘. 돈 주면 내가 그냥 이행할게. 계약. 지금 이 말이거든. 이게 뭐예요? 이게 법정 추인이에요. 법정 추인을 한 겁니다. 그럼 갑은 매매 계약을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어요. 추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취소권자가 뭐 했어요? 취소권자가 취소 원인이 종료된 다음에 청구를 했거든. 돈 달라고. 그럼 이건 추인으로 봐야지. 난 더 이상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니까. 2번 상대방 취소권자가 아닌 상대방이죠. 을이죠. 이제 을이 사기 사실을 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어. 그럼 청구를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청구를 상대방이 청구한 거죠.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뭐 하면 양도한 것은 추인이에요? 추인이 아니에요? 이건 추인이 아니에요. 이걸 상청양이라 그래.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양도. 상청양은 추인이 아니라고. 그럼 추인이 아니니까 누가요?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갑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 을이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갑은 취소권자 갑은 당연히 뭐예요?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오면 이 상청양이 시험일 거예요. 이 취소에서는 상청양. 상대방이 뭐 하면요?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양도하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권자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도 사기 사실을 안 갑입니다. 취소권자가. 갑이 취소권자입니다, 지금. 을은 상대방이고. 그럼 취소권자 갑이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어요. 매매대금 받았다고, 수령했다고. 그렇죠? 그러면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추인이니까,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 을을 보유했네. 그럼 이 을을 보유한 건 추인이다, 추인이 아니다? 아닙니다. 이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갑이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이건 추인할 수 있는 날이죠. 추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3년이 경관 후에는 취소 요 10년이 내라 하더라도 더 이상 갑은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예요. 여기가 미성년자가 17살짜리입니다. 17살짜리가 계약을 했다고요. 이때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때부터 몇 년에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계약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럼 이 10년 안에는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약한 날로부터 10년이니까. 근데 이 친구가 추인을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추인은 언제부터 해요? 추인은 성년자가 돼야 되죠. 그럼 17세니까 언제 내요? 19세라고. 그럼 이때부터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먼저 도달되불죠. 그럼 요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기간이 남아있죠. 남아있어도 취소할 수 없다고요, 지금.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도달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이지만 둘 중에 먼저 하나가 도달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요 9번도 꼭 체크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무효 취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는 뭘로 봐야 돼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 옆에다가 무효행위 뭐라 그래요? 무효행위 추인이라 그래요. 항상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요가 있다 없다? 소급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이런 의미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 원인이 소멸했다는 건 뭐예요? 능력자가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있네? 상대방이 뭐였어요? 청구했네. 그럼 상대방이 청구한 건 추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청양.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양도한 것은 추인이 아니라고. 자, 청구한 경우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걸로 본다. 이건 X죠. 그렇죠? 그래서 옆에다가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양도는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이건 추인이 아니라고. 상대방이 양도하거나 상청양 그러세요. 이렇게. 3번에 그 잘못된 거고 3번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이 됐어요. 상대방이 확정이 되면 그 취소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계약을 맺었다. 매매 계약을. 근데 요 집이 있잖아요. 집이 을한테 넘어왔다가 다시 병한테 넘어간 거야. 이렇게 매매를 해가지고. 그럼 지금 취소권자가 갑이라고 할 때 누구한테 취소권을 행사해야 돼요? 을한테 해야 돼요? 아니 병한테 해야 돼요? 그걸 묻는 거라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이 되면
그 취소는 그 상대방이에요. 그 상대방이 누구예요? 그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이에요. 그럼 직접 상대방은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을을 말하는 거야. 그 취소권자가 계약을 맺을 때 요 상대방에게 하는 거지 요 전득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취소권은 전득자에게 한다 그러면 무조건 X가 돼요. 반드시 그 상대방이어야 돼요. 그 상대방이 누구냐? 직접 상대방이에요. 직접 상대방. 요게.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하면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이 있거든요. 그 이익은 돌려줘야 돼요. 그게 얼마로 가는 거예요? 현존이에요. 현존. 그래서 이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뭘로 가라? 현존만 돌려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제한 능력자의 특칙이죠. 26회 때는 이건 돈까지도 계산해라고 그랬어요. 얼마를 돌려줘야 되는지. 그래서 미성년자입니다. 또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취소하면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데 얼마를 돌려줘요? 이렇게 묻는다면 현존이익, 남아있는 거를 돌려주면 돼요. 선악을 안 따지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적법하게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럼 적법하게 취소가 됐다는 건 뭐가 된 거죠? 무효가 된 거죠. 그렇죠? 소구무효니까. 그럼 어떻게 돼? 그때 무효행위 추인의 아까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췄다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다시 추인하면 뭘로 가는 거예요? 밑에다가 그냥 쓰세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된다 이렇게 해요.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됩니다. 일단 쓴 다음에요. 일주일 동안 이 시험지를 들고 다니면서 지문을 외우세요. 지문을 외우세요. 그래서 점수가 나와요. 이걸 동영상 이론을 다시 보면 안 돼요. 이 시험 지문을 외우세요. 그게 훨씬 여러분들 점수가 나오는데 편해요. 훨씬. 해설을 다 단 다음에 이걸. 그래서 지금 요거 10번에도 진짜 버릴 게 없어요. 다 알아야 됩니다. 이 지문들. 이게. 그래서 기억하면 되고. 자, 11번에 법정 추인 사유거든요. 이거 아주 유명한 기출문제입니다. 이 법정 추인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이행, 그 다음에 뭐였죠? 이청구, 그 다음에 경계, 이청경, 담보 제공, 다음 양도,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이잖아요. 요 강제 집행 이 행위를 하게 되면 추인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청경, 그 다음에 담양강 이렇게 외우는데 이 이청경 담양강은 작년에 시험에 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상청량을 낼 거라고 지금은. 이 중에서 이 6가지 행위 중에서 취소권자가 하면 모두 추인이에요. 취소권자가 하면. 근데 누가 하면요. 상대방이 뭐 하면 청구하거나 양도는 추인이다 아니다. 이건 추인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양도는 추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기억해 보니까 미성년자 보인가요? 미성년자는 취소 원인이 소멸했어요, 안 했어요? 소멸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그럼 미성년자는 아직 취소 원인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인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요건 추인이 안 됩니다. 요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긴 취소권자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취소권자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취소권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상대방이, 요건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 자기의 사실을 안 취소권자에게 뭐 한 거예요? 청구한 거예요. 그러면 취소권자가 한 거예요? 상대방이 한 거예요? 상대방이. 그럼 아까 상청량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추인이 아닌 거고요. 근데 여기 나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취소권자가 이 말 나오면 건들면 안 돼요. 주어가 취소권자면 뭐든 간에 뭐가 돼요? 추인이 돼버립니다. 이건요. 사람을 갖고 찾으면 아주 쉬워요. 이걸. 그래서 취소권자가 이행했어요. 취소권자가 청구했어요. 취소권자가 뭐 양도했어요. 그러면
건들 필요 없어요. 모두 주인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청구했어요. 상대방이 양도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찾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주인이 되고 요것과 요것은 주인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시험인데 그대로 냈어요. 제가 긁어다가. 근데 이건 정말 유명한 시험입니다. 아주. 요것들은 모든 예상 문제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조건과 기한 오시면요. 조건은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조건은요. 여기 조건입니다. 조건과 기한은 모두 효력에 관련된 거죠. 요건 성립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요건 성립이 아니라 효력과 관련된 건데, 조건은 장래 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 확실한 것에 의존하는 거고, 기한은 장래 플러스 뭐예요? 확실한 거에 의존하는 거예요. 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 근데 조건이 선풍기에 위반이 됐어요. 사회질서에 반했다. 그럼 요건 지금 103조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예요. 전부가 무효예요.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무효지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가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전부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이미 성취했다는 건 이건 기성조건이에요. 그럼 기성조건이 해제조건하고 만난 거거든요. 그럼 뭘로 가야 되죠? 기해무. 이건 무효거든요. 무효다 해가지고 요걸 말하는 거. 요거 애호라고 했죠. 항상 조건기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하고 만나면 무효가 되고요. 해제조건하고 만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가 된다. 근데 기성조건이에요. 기성조건은 이미 이루어진 거거든요. 기성조건이 정지조건하고 만나면 대각선,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 기성조건이 해제조건하고 만나면 대각선,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부정행위는 무효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부정행위는 무효 이렇게. 부정행위는 무효 이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부정행위는 무효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 기성조건, 이미 성취했다라는 건 기성조건이거든요. 기성조건이 해제조건하고 만난 거예요. 그러면 기성조건이 해지면 여기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하고 만났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건 반드시 조건기한에선 외워야 됩니다. 이건 안 외우고 시험장에 간다는 건 꿈도 못 꿔요. 이건 조건기한에서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건. 자, 이건 무조건 조건기한에서는 하나든 둘이든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문이요. 이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됐죠.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발생이죠. 생긴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해제 조건은 뭐가 돼요? 해제 조건입니다. 그럼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멸한가요? 발생하는가요? 이건 소멸이 되는 거죠. 소멸. 그래서 정지 조건은 발생이고 해제 조건은 소멸입니다. 정지는 발생, 해제는 소멸. 정지했다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이걸 저는 기미정이라 그래요. 기미정. 기한이 미정이다. 그 다음에 조미정. 조건이 미정이다 그러거든요. 조건이 미정이다. 기미정. 기한이 미정일 때도 뭐는 되는 거예요? 처분, 상속, 그 다음에 보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 5번에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채무자가 간혹 가다가 채권자로 바뀌면
안 됩니다. 채권자는 X가 되고요.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을 해요. 여기도 진짜 꿈도 꾸지 마세요. 다 기억하세요. 모두 다 알아야 될 지문들이에요. 여러분들. 자, 다시 13번 가볼게요. 13번에 뭐가 키워드예요? 조건부 법률은 아직 효력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건이 미정이다 보이신가요? 조미정. 조미정이더라도 상속할 수 있죠. 처분할 수 있죠. 양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처분할 수 없다 했으니까 바로 틀린 겁니다. 처분, 양도, 상속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된 공과금이 뭐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러면 매도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매수자가 부담하면 내가 집을 팔겠다는 조건이야. 매수자가 부담하면 집을 팔겠다. 된가요, 안 된가요? 돼. 국가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매도자가 내든 매수자가 내든 상관없어요. 이 계약도 불법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건 해당되지 않아. 이건 유효입니다. 이건 불법 조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건이 이미 성취한 거야. 이미 성취했다는 게 뭐예요? 기성조건. 근데 기성조건이 누구하고 만났어요? 해제조건. 기해무죠. 기해무가 되고, 기성조건이 누구를 만났어요? 정지조건을 만나면 무효가 됩니다. 그렇으니까 부정행위 무효. 아까 그거 박스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아까 외울 때는 뭐라고 외워라고 했어요? 저는 부정행위 컨닝하면 무효가 되거든. 부정행위 무효. 대각선이 뭐예요? 여기 무효. 그러니까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건이 없는 거 대각선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정지 조건의 짝꿍이 뭐예요? 해지 조건이고 불능 조건 짝꿍이 뭐예요? 기성 조건이죠. 그럼 기해무가 되니까 기정 조건 없는 거고 이걸 외울 때는 다 외워도 되고 아니면 이것만 외운 다음에 박스를 묶으면 돼요. 이걸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렇게 지운 다음에 이렇게 지우면 되죠. 이렇게 채우면 이건 다 채워져요. 이렇게 농담 많고 3번만 채워도 그려져요. 이거 3번만 채워도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자, 기한입니다. 기한은 원래 소급효가 있나요, 없나요? 기한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에 의해서도 소급효를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나 그 다음에 기한은 자, 조건은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조건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죠?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기한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면 효력이 도래하면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소급효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면 안 되거든. 근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조건을 당사자의 의사예요. 당사자 의사가 야 우리 소급하자라고 소급효를 약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는 소급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소급효가. 근데 기한은 당사자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얘는 소급효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한은 어떠한 경우도 소급효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기한이라고 돼 있거든. 그럼 당사자 사이에 의사에 의해서 소급시킬 수는 없다고요. 근데 여기다 기한이 아니라 조건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조건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소급시킬 수 있다. 그럼 맞는 지문이라고.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얘가 요 부정행위 무효 있잖아요. 이게 영순이고요. 시험에 나올 게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지문이에요. 조건기한에서는 엄청 중요한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될 때도 기한이 도래한 걸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5번은 저는 그래요. 이 5번 지문은 생각하지 말고 외우라 그래요. 이건 생각하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만큼 예를 들면 10년 동안 5번 나와요. 기출문제로. 그 정도로 잘 나온 지문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항상 쓰는 게 요거거든. 갑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집을 을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A가 뭐 하면요? 사망하면, A가 죽으면 내가 집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A는 언제 죽어요? 몰라요. 언제 죽을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불확정 기한이에요.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긴 하죠. A가 죽긴 죽습니다.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이걸 불확정 기한이라 그래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분 A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이 불나버린 거야. 화재로. 그럼 이 사람이 돌아가시더라도 집을 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가능하게 된 거지. 그럼 이분이 죽기 전에 이게 불나본 거죠. 그냥 조건이 도래한 걸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집이 없는데 어떻게 넘길 거야? 이분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조건 성취 불성취를 할 수가 없거든요. 기한 도래, 불도래를. 요게 불가능하게 돼버린 거죠. 다시.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 이 A가 죽으면 이행 기한으로 정했어. 그때 기한이 도래하는 걸 보자. 근데 그 사실이 불가능하게 돼버렸다고. 집이 불타가지고 이행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A가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한이 도래한 걸로 봐서 효력을 발생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로 안 나와요. 이 지문을 그대로 내요. 그냥 이 지문을. 그래서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 이행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걸로 보자 이 말이죠. 자, 14번 조건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요. 자, 정지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를 한 때, 자, 법률행위를 한 때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한다. 발생은 맞거든요. 근데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5월 1일 날 계약을 맺어요. 5월 1일 날. 이게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한 때가 요거거든요. 근데 조건은 여기서 성취가 돼요. 조건 성취가 여기서 됐다고. 그러면 조건의 효력은 소급요가 있어요, 없어요? 소급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월 1일 날 계약을 했지만 조건은 여기서 성취가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소급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조건 성취가 되면 그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를 한때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 행위를 한때라는 건 바꿔 말하면 계약할 때부터 이 말과 같아요. 그럼 계약을 할 때부터라는 것은 소급요를 인정한다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안 되거든. 조건과 기한은 소급요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는 여기 지워버리면 이런 거거든요.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를 한때부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소급하여 계약 시부터 이 말과 같은 거라고 지금 이게. 그럼 이게 소급하여 계약 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죠. 조건은 소급요가 원래 없는 건데 이건요. 자, 2번.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거고 2번 정지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대요. 그럼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불능 조건이에요. 그럼 불능 조건이 누구하고 만난 거예요? 정지 조건하고 만난 거죠. 그럼 부정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하고 들어오죠. 무효. 자, 세 번째 조미정이에요. 그럼 조건이 미정이더라도 처분하고 양도하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처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자, 아까 나왔던 거네요.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 도래가 불가능한 거야. A가 죽기 전에 집이 불타서 없어져 버린 거지. 그렇죠? 그럼 A가 죽을 때 기한이 도래하는 게 아니라 그 불가능이 될 때, 요게 불가능한 것이 확인돼 버리면 그때 뭐다? 기한이 도래한 걸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기한 이익상실 특약은 뭘로 외우라고 했어요? 정지 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 이익상실 특약으로 봐야 된다. 이거 정말 잘 나와요. 10년에 5번 나와요. 작년에도 나오긴 했어요, 이 문제가. 올해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뭘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보면 안 돼요. 여기는 정지 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 이익이에요. 지금은 뭐 이거 개념 잡지 마세요. 그냥 형성권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정지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외우세요. 지금 내가 이거 3회차 들어갔죠. 이게 3회차면 30문제니까 90문제죠. 이거 들고 다니면서 외우세요. 동영상 그 이론 있죠. 이론. 안 봐도 요것만 외우세요. 그래도 붙어요. 붙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이것만 해도, 요것만 열심히 해도, 이것만 열심히 해도. 책 안 봐도 돼요. 이것만 외우세요. 지문 30개니까 오지선당 3호 얼마지? 15인가? 150개 지문. 그 150개를 일주일 동안 외우세요. 계속 반복해서. 이게. 아니, 점수가 안 나오면 그렇게라도 외워야지 어떻게. 이게 실제 기출 지문들인데 다. 이게. 다른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자, 여기 보면 요게 부관이 조건기한이에요. 조건기한이라고, 옳지 않는 거라고 돼 있죠. 해설을 잘 들어야 돼요. 해설을. 자, 1번. 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 살아있을 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야,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내가 너 임대차 할게.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건 뭐예요? 기한부요? 조건부요? 조건이요? 기한이에요? 기한이죠. 왜? 임대인은 죽어 안 죽어? 죽으니까 확실하죠. 확실하잖아요. 그럼 기한이지. 내일 비가 오면 커피 사주겠다. 조건이요? 기한이에요? 조건이고. 언젠가 비가 오면 커피 사주겠다. 조건이요? 기한이요? 기한이지. 언젠가 비가 오니까 대한민국은. 근데 한 달 안에 비가 오면 커피 사주겠다. 조건이요? 기한이요? 조건이지요. 병이 사망하면 조건이요? 기한이요? 기한이죠. 병은 반드시 죽으니까. 그럼 임대인 죽잖아요. 언젠간 죽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건 기한부지. 여기를 갖다가 조건부여요. 그럼 진짜 환장하지. 이건요. 그럼 임대인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네. 영원히. 이건 다르잖아요. 의미가. 이건요. 자,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해 소멸해요.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근데 해제 조건이 누구하고 만났어요? 이미 성취할 수 없대. 이미 성취할 수 없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불능이지. 그럼 불능 조건이 누구하고 만난 거야? 해제하고 만난 거라고.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지.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라고. 지금 조건 기한이 나올 때마다 이 지문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 요 설사얘기네. 요거 조심할 거.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야.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어요. 그럼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도록 한 거죠. 너 시험 보면 합격하면 내가 자동차 한 대 사줄게. 근데 그 전날 설사액을 매겨가지고 시험을 떨어뜨렸다고. 그럼 떨어진 사람은 당신이 나한테 설사액을 매겨가지고 내가 떨어진 거 아니냐. 차 사줘.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조건 성취 의제를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되는 걸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그건 주장되는 시점이 언제냐 이거지. 자, 아까 이 말이에요.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사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시험은 언제 봐요? 10월 25일 날 보죠. 근데 10월 24일 날 설사액 매겼죠. 그럼 떨어졌을 거 아니야, 25일 날. 그럼 내가 설사액을 먹지 않았다면 언제 합격이 되는 거야? 한 달 뒤 11월 25일 날 내가 합격했을 거다 이 말이죠.
설사액을 매기지 않았다면, 그러면 10월 25일 날이 아니라 11월 25일 날, 즉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라면, 그죠?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에 조건이 성취된 걸로 보는 거라고. 제 말 이해돼요, 지금? 그러니까 10월이죠. 우리 시험이. 자, 이런 거예요.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중개사입니다. 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뭘 주겠다 그랬어요.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렇죠? 근데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언제? 10월 24일 날 설사액을 매겨가지고 10월 25일 날 시험을 못 보게 됐어. 그럼 이 사람은 언제요? 내가 설사액을 먹지 않았다면 11월 25일 날 합격을 했을 거라는 거지. 이 추산되는 시점에 조건이 성취된 걸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이건요. 자, 어떤 법률 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 이건 조건이 붙어 있다. 이건 정지 조건이에요. 이건 정지 조건보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때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예요. 조건의 존재, 이건 조건이 붙어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건 조건이 붙어 있다.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요거. 그 다음에 선풍기 보이죠? 선풍기는 무조건 뭐야? 첩계약을 맺으면 내가 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럼 전체가 무효인가요? 조건만 무효인가요? 전부가 무효이어야 됩니다. 전부가 무효입니다. 이건요. 자, 그래서 요것도 기억하는데 여기서는 요 3번하고 4번을 기억해 놓으세요. 이 3, 4번 다 기억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애들입니다. 3번, 4번들 모두 다. 자, 물권의 객체가 나오는데 여기 잠깐 하나 더 풀고요. 매도인 갑이, 물권입니다. 이제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은, 자, 신축한 무허가 건물은 매수인을 앞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가 이전되면 을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OX. X죠. 왜? 신축자는 등기해 안 해? 안 하죠. 신축한 사람 등기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걸 매수한 사람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면 갑은 지금 신축한 사람, 갑이 매도인 갑이죠. 등기해야 안 해요? 등기 안 해도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취득할 수 있다고. 근데 이걸 매수한 사람이죠. 그럼 매수는 매매지. 매매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혹시 여러분들 그 농작물 있잖아요. 이게 몇 회 나온지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아마 29회 때인가 30회 때 나온 기출문제인데 농작물을 심은 거야. 갑이. 여기 있다. 봐봐. 요 5번이요. 봐봐요. 갑이, 요 기출문제인데 갑이 임찬 을의 토지에다가 지금 을 거예요. 토지에다가 을 토지인데 여기를 갑이 임차를 했어. 그리고 쪽파를 심었어요. 쪽파를. 그럼 이 쪽파를 심었을 때 이 사람은 명인 방법을 해야 안 해요? 이 쪽파가 누구 거다? 명인 방법 하냐고. 명인 방법을 안 해도 누가 소유자요? 갑이 소유자가 돼요. 이 쪽파는 경작자 소유니까. 근데 이걸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병에게 매도를 했어. 그럼 병이 산 거죠. 그 쪽파를. 그럼 이 병 앞으로는 뭘 해야 돼? 명인 방법을 갖춰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똑같죠. 1번하고. 1번에 뭐예요? 신축자는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근데 그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럼 쪽파를 심었어. 명인 방법 안 거쳐도 쪽파는 경작자 거다. 근데 그걸 매수한 사람은 명인 방법을 갖춰야 된다고요. 아니, 이 라인이 똑같다고. 1번하고 지금 5번이. 근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거의 대부분들이 5번 찍었어요. 거의 대부분들이. 농작물, 그래,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가 뭐가 있어? 경작자 소유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농작물을 매수한 사람은 명인 방법을 갖춰야 된다고요. 자, 매수한 임목, 나무입니다. 나무. 임목을 특정하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 1번 문제에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할 수 없다면 무효라고 했어요.
그럼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 방법은 효력이 없어요. 이건요. 그 다음에 구분 건물, 구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구분 건물 있죠. 우리 아파트 빌라. 구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일동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돼야 안 돼요? 방 한 칸에다가 저당권 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32평에 살아. 그럼 방이 3칸이야. 그럼 방 한 칸만 저당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는다고. 지금 봐봐요. 구분 등기를 하지 않는 일동 건물 중 일부에, 일동은 101동 아니에요. 지금 한 채, 방, 집 한 채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채에 방 일부 한 칸에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럼 여기 일부에다가 같아요? 저당권 잡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은 라인이에요. 물어볼 때 부동산 일부에 저당을 잡을 수 있다. 부동산 일부에 보존 등기할 수 있다. 그럼 안 된다고. 근데 일부에다가 요 일부 있죠. 일부에다가 용익물권은 돼 안 돼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된다 안 된다? 되거든 이게. 근데 보존 등기하고 저당권은 못 잡는다고요. 4번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 동그라미, 등기된 수목이에요. 등기된 수목은 여기다가 여기 갖다 놓을게요. 혹시 이걸 한번 정리해 보자고 여러분들. 이 수목이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면 좋은데 잘 나와요 수목이. 여러분들 그 수목이라고 하잖아요. 요 수목하고 임목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혹시 이거 학개론 시간에 나오나 이게? 수목하고 임목의 차이점은 뭐예요? 수목은요 그냥 땅에 나무 심어져 있는 거야. 그럼 이 나무는, 이 수목은 요 토지하고 이 나무는 부합이 돼요. 부합이 된다는 건 독립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요게 한 몸뚱아리예요. 나무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안 된다고. 근데 임목은 등기를 갖춘 걸 말하는 겁니다. 등기를. 그럼 여기에 갑의 소유자고 나무도 누구 거예요? 갑 거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등기가 됐다고. 그럼 등기가 되면 이 토지와 수목은 뭘로 보는 거예요? 이 토지하고 수목은 별개로 봐요. 네, 별개로 봅니다. 그럼 별개로 보기 때문에 요 나무에다가, 요 등기된 나무에다가 소유권의 객체가 별도로 될 수 있고 저당을 잡아서 돈도 빌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별개로 보는 거기 때문에 등기가 된 수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만 등기가 됐으니까 그러죠. 이거 등기가. 그죠? 근데 세 번째가 요거예요. 요 임목, 요 수목에다가 수목에 명인 방법을 갖췄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명인 방법은 등기부가 없는 거잖아요. 널판지에다 이름 쓰는 거니까. 그때는 뭔만 돼요?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저당권은 못 잡죠. 다만 토지하고 부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별개로 취급을 해요. 나무를. 토지하고는 별개로 하죠. 부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지만 별도의 소유권 객체는 되지만 저당을 못 잡아요. 등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수목은 3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왜 3개가 되는지 아시겠죠? 3개가. 왜 3개가 돼요? 수목은 일단 토지에 뭐가 돼요? 부합돼 버리죠. 부합돼 가지고 독립된 객체가 될 수가 없어요.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등기된 수목. 등기된 수목은 토지에 부합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등기가 됐으니까. 그럼 이건 뭘로 가요? 이 수목만 저당을 잡을 수도 있고 그다음 별도로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등기가 된 게 아니라 이제 명인 방법. 명인 방법이 된 수목에 대해서는 저당은 못 잡아요. 이제 안 되는 거고 소유권의 객체만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개가 나눠져요. 나중에 가면. 자,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꼭 좀 정리해 놓으시라는 거고, 이것들은요. 자, 17번도 풀고 하나만, 요것만 풀고 시게요. 자, 물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저당을 잡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저당권의 객체 있죠, 여러분들. 저당권의 객체, 대상물은 반드시 부동산이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동산은 되냐? 우리 민법상엔 동산에다 저당을 못 잡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권리에다가 저당을 잡을 수 있는데 그게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에는 저당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지역권은 안 돼요. 지역권에 저당을 잡으면 요역지하고 두 개가 분리돼 버리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동 건물, 이 일동이라는 게 우리가 말할 때 한 채를 말합니다. 건물 하나. 그 생각하면 좀 편해요. 일동 건물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네. 여기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이제는 아파트 생각하세요. 요 아파트 한 채. 요 한 채를 말합니다. 근데 그 안에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이 있죠. 네 집, 내 집 나눠져 있잖아. 벽체로. 그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해서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예를 들면 우리 20층이다. 그럼 몇 가구지? 40가구가 될 수 있잖아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요 독립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미분리 과실은 뭐냐면 사과나무에 주렁주렁 사과가 열려 있죠. 그 동산인가요? 부동산인가요? 사과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사과.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따야지 동산이 되지. 알겠죠? 그러면 그 부동산은 명인 방법을 갖춰요. 가락동 사과 장사가 그 사과 산지에 가서 밭대기로 샀어요. 10월 1일 날. 근데 사과는 10월 20일 날 따가겠대요. 그렇죠? 그러면 20일 동안은 사과 나무는 농부 아저씨 거지만 그 사과는 가락동 김 사장님 거야. 그럼 바깥에 널판지에다가 주렁주렁 사과는 가락동 김 사장님 겁니다라고 널판지에다가 명인 방법을 갖추면 그 사과 나무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을 갖게 돼요. 이게 공시 방법이에요.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미분리 과실이에요. 미분리 과실은 부동산입니다. 알겠죠? 땅에 심어져 있는 쪽파는 동산인가요? 부동산인가요? 예? 쪽파 이거 심어져 있는 거 부동산입니다. 뽑으면 뭐예요? 동산이지. 나무는 동산인가요? 부동산인가요? 부동산. 근데 가식 중에 있는 나무 있죠. 식목일날 심으려고 그 다발로 묶어져 있는 거. 그건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그건 동산이에요. 그런 것들은. 알겠죠? 건물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가설건축물은 세차장 가면 그 가림막이 세차장 차 넣어가지고 막 물 뿌리고 하잖아요. 그거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그건 동산이에요. 그건요. 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아마 그 부동산을 하지 않을 건데 부동산 학개론에서 가설건축물은 부동산이 아니다. 그거 나올 건데. 자, 토지에서 벌채를 해버렸어요. 나무를. 벌채가 되면 분리된 수목 있죠. 분리된 수목은 토지와 별도의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겠지. 동산 객체. 원래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토지하고 나무는 한 몸뚱아리죠. 부합되어 있으니까 그 나무를 잘랐죠. 아니 나무를 자르면 이 나무 토막은 토지하고 분리된 거지. 분리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죠. 자,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했어요. 그럼 농작물 경작자 무단이죠. 무단으로 경작했다 하더라도 이 농작물 쪽파는 누구 거예요? 경작자 소유죠.
경작자 소유다라고 하는 거. 근데 명의인방법 갖춰야 안 갖춰요? 안 갖추죠. 안 갖추고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경작자 소유는 명의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그 농작물을 매수한 사람은 명의인방법을 갖춰야 되고, 이 사람은 지금 농작물을 경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의인방법을 안 갖춰도 된다고. 근데 이걸 매수한 사람, 요 농작물을 매수한 사람은 명의인방법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갖춰야 되고, 다르다고요. 그 앞에 있는 문제하고. 정답은 5번이에요. 5번이 정답인데 그 5번 문제하고 누구하고 16번에 5번하고 연결하세요. 이게 원래 두 개를 구별하면 아마 편할 거예요. 달라요, 지문이. 자, 잠깐만 쉬었다 오세요.